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해운업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하고 이와 연루된 선박 4척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및 선박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국가 토고에 등록된 화물 선박 아시아 브릿지입니다. 이 화물 선박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이미 대북 특별 제재 명단에 올린 배입니다. 재무부는 8일 아시아 브릿지 등 기존의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4척을 이용해 북한 석탄을 운반한 해운업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중국에 기반을 둔 업체인 웨이아이 후이장 무역과 영국에 기반한 올웨이즈 스무스,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는 각각 선박 아시아 브릿지와 럭키스타를 통해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선박 아시아 브릿지가 북한에서 석탄을 실은 뒤 장비 수리를 받고 출발했으며 럭키스타 역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출발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 138105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 138105는 2017년 9월에 제정된 것으로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자는 미국 내 재산 등에서 이를 차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업체 실버브릿지 역시 행정명령 138105를 통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이 업체는 선박 캄브릿지를 이용해 원산 등에서 북한 석탄을 적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홍콩에 기반을 둔 업체 대진무역에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 등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136875와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한 행정명령 137225가 적용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대진무역이 2016년 중반부터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해왔으며 이를 러시아산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천 톤의 석탄과 철광석을 베트남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 기반을 둔 업체 팅콩 역시 행정명령 138105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이 업체는 선박 스타 18호를 통해 북한 속리망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운반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자금의 주요 부분인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강제로 광산 등에 투입하는 등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이들 업체의 활동은 중국 내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북한 석탄 조달과 같은 금지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등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해 경고하고 중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한 뒤에 나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on any individual or entity perpetrating sanctions evasion, including individuals and entities within China's jurisdiction.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은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담당 대사가 종교인들에 대한 북한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샘 브라운베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담당 대사는 8일 미국이 전날 북한 등 종교 박해 특별 우려국들을 지정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 당국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며 탈북하다 잡히면 감옥에 보내는 등 기독교인들이 최악의 대우를 받는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그러면서 종교 박해 국가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협력이 절실하며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 횟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찰 자산들이 같은 날 일제히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인 노콜사인이 공개한 미국 공군 E-3B 센트리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의 항적입니다. E-3B 센트리는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8시쯤
서해 상공에서 포착됐는데 이후 경기도 화성시를 통해 내륙으로 진입한 뒤 경상북도 김천시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3B 센트리는 전날인 7일과 6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으며 특히 7일에는 미국 공군 정찰기 EHC 조인트 스타즈도 전라남도 장성군 인근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E-3B 센트리는 3일 연속 한국 상공에 출현했고 이 중 7일에는 E-3B 센트리와 조인트 스타즈가 동시에 출격한 겁니다. E-3B 센트리는 기체 위에 탑재한 원형 형태의 레이더를 통해 반경 400km 내 60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목표물에 대한 피하 식별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 조인트 스타즈는 북한 병력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 등의 지상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특화된 정찰기로 6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콜 사인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이들 2기의 정찰기와 별도로 미군의 가드레일과 크레이지 호크 그리고 한국의 피스아이로 추정되는 정찰기 등이 8일 하루 동안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들은 지난달 미국 공군의 F-22 랩터 전투기 7대가 괌에 배치된 데 이어 추가로 2대가 7일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F-22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에서 잦아진 미군 정찰기들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미리 예방하고 신형 무기 체계 등을 분석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entirely possible that Kim will execute some kind of provocation in the next month or so. And so reconnaissance aircraft are there.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곧 미국 정찰기들의 북한이 어떤 무기 역량을 갖췄는지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정찰기 출격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무기 운용 방식 등 정보 자산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식의 신호를 보내고 도발에는 일종의 대가가 따른다는 점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미국 행정부의 교체 시기인 현 시점, 정찰기를 통해 북한의 도발 여부 등을 감시해야 하며 동시에 지난 10월 10일 열병식 당시 공개된 신형 무기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면 이는 북한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만큼 정찰기들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사성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에 공식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40년 이상 군복무를 하면서 지난 2016년 사성장군으로 퇴역한 12번째 중부사령관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 장군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12년 첫 흑인 미군 참모차장이 됐고 1년 후 중부군 사령관에 취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 퇴치 전략을 지휘했습니다. 오스틴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난 2003년 탈북해 한국에 귀환한 한국전쟁 한국국군포로 출신 우모 씨가 지난 6일 별세해 8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손명화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8일 VOA에 우모 씨를 비롯해 올해만 장모 씨, 이모 씨, 정모 씨 등 귀한 국군포로 4명이 별세해 지금까지 한국에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가운데 60명이 숨지고 20명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국군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돼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채 대부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가장 심한 성분 차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군포로들의 UN 진정서 제출을 지원하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가는 VOA에 북한 정권은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군포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와 함께 송환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귀환 국군 포로들의 장례식 때 정부가 공식적인 애도를 통해 국가를 지키다가 수십 년간 고역을 치른 노병들에게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룰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2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히고 납치 피해자 전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각관광부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에 맞춰 해당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며 내각에서 납치 문제 담당상을 겸임하고 있는 가토 장관과 납치 피해자 가족,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 때부터 납북 일본인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내세워왔으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지난 10월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납치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